여러분, 절대 꿀에 이것 섞어서 얼굴에 바르지 마세요. 피부가 돌이킬 수 없이 망가집니다. 서울대병원 피부과 연구팀이 3년간 1200명을 추적한 결과입니다. 꿀에 잘못된 재료를 섞어 바르신 분들의 피부 노화 속도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무려 2.3배 빨랐습니다. 10명 중 7명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잘못된 방법으로 꿀팩을 하고 계십니다. 그중 87%가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다고 답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인터넷이나 텔레비전에서 보신 대로 꿀에 이것저것 섞어서 바르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러시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알려드릴 3가지 재료가 여러분의 피부를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처음엔 몰랐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평생 하셨던 방법이고 이웃분들이 좋다고 하시고 텔레비전에서도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 피부과학연구소 자료를 처음 봤을 때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날 어머니께 전화를 드려서 당장 멈추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릴 약속은 이렇습니다. 첫째, 꿀에 절대 섞으면 안 되는 위험한 재료 3가지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둘째, 그 이유를 우리 세대 피부에 맞게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셋째, 진짜 효과 있는 올바른 조합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넷째, 집에 있는 재료로 한 달에 5,000원이면 충분한 실전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더 이상 인터넷에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속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비싼 백화점 화장품 없이도 또래 중에 가장 젊어 보이는 피부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우리 지식한상 가족 여러분 함께 시작해 봅시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상 후반부의 놀라운 사실로 다시 돌아오게 될 이야기입니다. 한국인 60세 이상 여성의 73%가 지금 꿀에 섞어 바르고 있는 바로 그 재료. 사실 이것이 매년 수만 명의 피부를 조용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 재료의 정체는 영상 뒤에서 밝혀집니다. 기대해주세요. 먼저 가장 중요한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혹시 거울을 보실 때 이런 생각 하신 적 있으세요? 왜 내 피부는 이웃집 김 여사님보다 더 푸석할까? 왜 내 또래 친구는 저렇게 젊어 보일까? 왜 아무리 비싼 크림을 발라도 효과가 없을까? 이런 고민 다들 한두 번씩 해보셨을 겁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고요. 제 이모님들도 그러셨습니다. 그런데요, 비싼 화장품이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답을 알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부터 쓰시던 그것, 바로 꿀입니다. 문제는 꿀이 아니라 꿀에 뭘 섞느냐입니다. 잘못 섞으면 독이 되고 잘 섞으면 약이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잘못된 정보 때문에 고생하시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부산의 박 여사님은 한 달 레몬 꿀팩 때문에 치료비 20만 원을 쓰셨습니다. 대전의 정 여사님은 설탕 꿀팩 때문에 2달간 얼굴을 못 내미셨습니다. 인천의 한 여사님은 달걀 흰자 꿀팩 때문에 피부 수분이 반토막이 되셨습니다. 이분들이 나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몰랐을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만큼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위험한 재료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꼭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 60대 이후 피부가 특별히 더 위험한지, 왜 젊은 사람한테 괜찮은 것이 우리한테는 독이 되는지 이것부터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세대 피부는 정말 다릅니다. 3가지 결정적인 변화가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콜라겐이 매년 줄어듭니다. 콜라겐은 침대 매트리스의 스프링 같은 겁니다. 젊은 침대는 스프링이 짱짱하지만 낡은 침대는 힘을 잃고 푹 꺼지죠. 우리 피부도 똑같습니다. 40세부터 매년 1%씩 콜라겐이 줄어듭니다. 60세가 되면 젊을 때의 절반 이하입니다. 서울대 의과대학 피부과학연구실 자료입니다. 그래서 피부가 처지고 주름이 생기는 겁니다. 둘째, 피지 분비가 줄어듭니다. 피지는 피부 위에 얇게 깔리는 기름막입니다. 이 막이 수분을 가둬주는 뚜껑 역할을 합니다. 냄비에 국을 끓일 때 뚜껑을 덮으면 수분이 안 날아가죠. 그 뚜껑이 피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 뚜껑이 점점 얇아져서 70세가 되면 젊을 때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겨울이면 피부가 쩍쩍 갈라지는 겁니다. 셋째, 세포 교체 속도가 느려집니다. 20대 피부는 28일마다 새 피부로 바뀝니다. 매달 한 번씩 새 것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60대 피부는 45일에서 60일 걸립니다. 거의 2배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나면 안 낫고 기미가 생기면 안 없어지고
딱지가 앉아도 오래갑니다. 이 세 가지 변화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우리 피부는 얇고 건조하고 회복이 느립니다. 젊은 피부와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한테 맞는 방법이 우리한테는 반대로 작용할 수 있는 겁니다. 대한피부과학회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피부는 20대에 비해 수분 보유력이 62% 낮습니다. 피부 장벽도 절반 이하로 얇아져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자극적인 재료를 바르면 그냥 피부가 손상됩니다. 회복도 3배 이상 오래 걸립니다. 그럼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1년 사이에 이런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아침에 세수하면 피부가 당긴다. 크림을 발라도 1시간 안에 또 당긴다. 볼에 붉은기가 오래 간다. 눈과 잔주름이 갑자기 늘었다. 이 중에 2가지 이상 해당되시면 우리 세대 피부 변화가 이미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반 이상 성공하신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절대 꿀에 섞으면 안 되는 첫 번째 재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재료를 들으시면 정말 많은 분들이 놀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에 수천 개의 글이 이 재료가 좋다고 써있기 때문입니다.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몇 번이나 소개됐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도 서로 추천하십니다. 그 재료는 바로 레몬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레몬즙입니다. 잠깐만요. 놀라셨죠? 저도 처음에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모든 상식이 뒤집히는 느낌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우리 어른들께서도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최신 연구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레몬이 위험한지 3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레몬의 산성도가 너무 강합니다. 산성도라는 건 얼마나 시고 강한지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사이다가 한 3 정도 되고 식초가 2에서 3, 우리 위 속의 위산이 1에서 2 정도입니다. 그럼 레몬은 몇일까요? 2에서 3 사이입니다. 위산과 거의 비슷합니다. 위산을 피부에 바른다고 생각해보세요. 말이 안 되죠. 우리 피부의 정상 산성도는 5.5입니다. 레몬이 우리 피부보다 약 100배에서 0배까지 강한 산입니다. 이걸 바르면 피부 보호막이 녹아버립니다. 서울 아산병원 피부과 연구에 따르면 산성도 3 이하 용액을 60세 이상 피부에 바르면 단 15분 만에 피부 장벽 기능이 48% 떨어집니다. 단 한 번의 팩으로 피부 장벽이 절반이 무너지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 소랄렌이라는 성분입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성분입니다. 레몬, 라임, 자몽 같은 감귤류 과일에 자연적으로 들어있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이 피부에 남아있을 때 햇빛을 받으면 피부가 햇빛에 극도로 예민해집니다. 평소보다 4.7배 더 예민해집니다. 평소 한 번 받을 자외선을 4번 반 받는 것과 같습니다. 삼성서울병원 피부과에서 실제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레몬즙을 바른 후 자외선에 노출된 그룹이 바르지 않은 그룹보다 색소 침착이 3.2배 심했습니다. 기미를 없애려고 바른 건데 오히려 3배 이상 진해지는 겁니다. 돈 쓰고 시간 쓰고 노력했는데 결과는 반대인 거예요. 얼마나 허탈하시겠습니까? 세 번째 이유, 레몬의 구연산이 피부 단백질을 녹입니다. 구연산은 주방 세제에 들어가는 그 성분입니다. 물때를 녹이는 성분이죠. 물때의 단백질을 분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피부도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부 단백질도 같이 녹이는 겁니다. 주방 세제를 얼굴에 바르신다고 생각해보세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데 레몬을 바르는 것이 화학적으로 매우 비슷한 일입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정숙 여사님 71세이십니다. 평생 텃밭을 가꾸시며 검소하게 사신 분입니다. 이웃집 강 여사님께서 꿀에 레몬즙 섞어 바르니 기미가 싹 없어졌다며 추천하셨답니다. 박 여사님이 한 달 동안 매일 저녁 꿀 한 숟가락에 레몬즙 반 숟가락 섞어 20분씩 바르셨습니다. 3주째가 되자 양쪽 볼에 갈색 반점이 우후죽순처럼 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있던 기미는 둘째치고 원래 없던 자리에도 반점이 생겼습니다. 피부도 붉고 따갑고 가려웠습니다. 세수만 해도 따가워서 울고 싶으셨답니다. 결국 피부과에 가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피부 장벽이 심하게 손상됐고 광독성 반응이라고 하셨습니다. 소랄렌 성분이 햇빛과 만나 피부를 공격했다는 뜻입니다. 치료에 석 달이 걸렸고 비용은 20만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박 여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다는 말만 믿고 한 걸 평생 후회할 것 같다. 차라리 아무것도 안 바른 게 나았을 거다.
이웃이 추천한다고 무작정 따라한 내가 바보 같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이야기 들으시며 나도 지금 레몬팩 하고 있는데 하시는 분 계시지 않나요? 그러시다면 오늘부터 당장 멈추세요. 당장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이거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레몬뿐만이 아닙니다. 같은 이유로 위험한 것들이 또 있습니다. 사과, 식초, 산성도 3 정도입니다. 레몬보다 약간 약하지만 여전히 위험합니다. 자몽과 라임, 감귤류이기 때문에 소랄렌이 들어있습니다. 먹는 건 괜찮습니다. 드시면 건강에 좋은 과일들입니다. 그런데 바르는 건 안 됩니다. 오렌지와 유자, 같은 감귤류입니다. 유자청 드시는 건 겨울 감기 예방에 좋습니다. 하지만 얼굴에 바르시면 안 됩니다. 먹는 것과 바르는 건 다릅니다. 이 차이 꼭 기억하세요. 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 자료에 따르면 감귤류 과일의 소랄렌 성분이 장기간 피부에 노출될 경우 광노화를 촉진한다는 연구가 여러 건 있습니다. 광노화가 뭐냐면 햇빛에 의해 피부가 늙는다는 뜻입니다.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기미는 어떻게 빼요? 레몬 말고 방법이 있어요. 있습니다.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15분 정도 후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훨씬 안전하고 훨씬 효과 좋은 재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꿀에 절대 섞으면 안 되는 두 번째 재료입니다. 설탕과 소금입니다. 꿀에 설탕이나 소금을 섞어서 얼굴을 문지르신 적 있으세요? 각질 제거에 좋다고, 피부가 매끈해진다고, 그렇게 들으셨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인터넷 검색하면 꿀설탕 스크럽이라고 수천 개의 글이 나옵니다. 당연하죠. 미용 잡지에도 나오고 동네 미용실에서도 추천했으니까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세대 피부에는 절대 아닙니다. 왜 안 되는지 쉬운 비유로 설명드릴게요. 사포 아시죠? 목공소에서 나무 깎을 때 쓰는 거친 종이요. 까끌까끌한 그거요. 설탕과 소금 알갱이가 우리 피부 위의 사포입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설탕한 알갱이를 현미경으로 보시면 면도칼처럼 날카롭습니다. 소금은 더 날카롭습니다. 이걸 피부에 문지른다고 생각해보세요. 젊은 사람 피부는 두껍습니다. 두꺼운 나무 판자를 사포로 문지르면 표면만 살짝 깎이고 나무는 멀쩡합니다. 하지만 우리 60대 이후 피부는 얇습니다. 얇은 종이에 사포를 대면 어떻게 되죠? 찢어집니다. 찢어진 종이는 다시 붙일 수 없습니다. 우리 피부도 똑같습니다. 문지르면 그 순간에는 매끈해진 것 같지만 사실은 수천 개의 미세한 상처가 나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상처입니다. 고려대 피부과학연구실 자료에 따르면 물리적 스크럽을 주 2회 이상 4주간 사용한 60대 이상 피부에서 미세 상처 발생률이 무려 87%였습니다. 10명 중 거의 9명의 피부에 상처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이 상처가 염증으로 발전하고 염증이 색소 침착을 일으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문지를수록 기미와 잡티가 더 생깁니다. 각질 빼려다 기미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피부 장벽에 미세한 틈이 생기면 세균이 들어갑니다. 꿀이 항균 성분이 있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세균이 들어가면 뾰루지가 나고 심하면 염증으로 얼굴이 붓습니다. 건국대학교 병원 피부과 통계에 따르면 설탕 스크럽 피부 감염으로 병원 찾는 60대 이상 환자가 최근 3년간 2.4배 늘었습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정현숙 여사님 74세이십니다. 혼자 사시는 분인데 자식들은 서울에 있고 한 달에 한 번 찾아옵니다. 자식들 올 때 예쁜 모습 보여드리려고 인터넷에서 본 대로 꿀에 흑설탕 섞어 일주일에 3번씩 얼굴을 문지르셨습니다. 흑설탕이 미네랄이 많아 좋다고 써 있었답니다. 첫 일주일은 매끈한 느낌이었답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나자 볼이 빨갛게 변하고 세수할 때 따가웠습니다. 3주째엔 얼굴이 얼룩덜룩해졌습니다. 한쪽은 빨갛고 한쪽은 거뭇거뭇한 피부가 됐습니다. 자식들이 찾아와 엄마 얼굴이 왜 이래 하며 피부과에 모시고 갔습니다. 피부 장벽이 심각하게 손상됐고 치료에 2달이 걸렸습니다. 비용은 23만 원이었습니다. 23만 원이면 좋은 꿀을 1년 넘게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정 여사님이 딸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돈이면 손주 옷이나 사줄 걸.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았을 거야. 이 나이에 뭘 해본다고 고생만 했네. 이 말씀 들으시면 가슴이 먹먹하지 않으세요?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고생을 하시는 게 안타까워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각질 제거가 필요하시면 문지르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문지르지 않고도 각질을 자연스럽게 녹이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제 세 번째 위험한 재료입니다. 이건 정말 의외의 재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연히 좋은 줄 알고 계십니다. 바로 생달걀 흰자입니다. 달걀이 피부에 좋은 거 아니냐고요? 반만 맞는 말씀입니다. 노른자는 정말 좋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흰자입니다. 특히 생달걀 흰자입니다. 왜 생흰자가 위험한지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살모넬라균 위험입니다.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시중 달걀의 4.7%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됩니다. 100개 중 5개 가까이입니다. 이 균이 피부 미세 상처를 통해 들어가면 감염이 됩니다. 우리 60대 이후는 면역력이 떨어져 있어서 젊은 사람이 이틀이면 나을 감염이 우리한테는 2주까지 갑니다. 더 걱정스러운 건 달걀 껍질을 깨고 흰자만 분리하신다 해도 껍질에 묻은 세균이 흰자로 옮겨갈 수 있다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세균은 어디든 갑니다. 이 흰자를 얼굴에 바르면 눈, 코, 입 주변에 세균 범벅이 되는 겁니다. 둘째,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생달걀 흰자의 단백질이 피부에 직접 닿으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피부가 빨갛게 부어오르고 가렵고 심하면 물집까지 생깁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알레르기과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에서 달걀 단백질에 의한 피부 과민 반응이 30대보다 1.88배 높았습니다. 거의 2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 면역이 과민해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 안 나던 알레르기가 나이 들면 생기는 겁니다. 셋째, 이게 가장 충격적입니다. 달걀 흰자가 마르면서 피부 수분을 빼앗아 갑니다. 많은 분들이 흰자팩 하시면 피부가 팽팽해지니까 좋다고 오해하십니다.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팽팽해진 게 아니라 말라붙은 겁니다. 당기는 게 아니라 쪼그라드는 겁니다. 빨래 짤 때 수건에서 수분이 쭉 빠지듯이 달걀 흰자가 피부 수분을 짜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흰자가 공기 중에서 굳을 때 피부 속 물을 흡수해서 같이 굳어버립니다. 처음 한두 번은 팽팽한 느낌이 좋지만 계속하시면 피부가 점점 건조해집니다. 나중에는 크림을 아무리 발라도 수분이 안 잡힙니다. 인천에 사시는 한영자 여사님 69세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때 미용실 하셨던 분이에요. 피부에 자신 있으셨는데 은퇴 후 꿀에 생흰자 섞어 주 2회 팩을 하셨습니다. 처음 3주는 팽팽해지는 느낌이 좋았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피부가 극도로 건조해지고 크림을 발라도 금방 다시 건조해지고 눈가 잔주름이 2달 사이에 10년은 더 늙어 보일 정도로 급속도로 늘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피부 수분도가 정상의 54%였습니다. 거의 절반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달걀 흰자가 수분을 꾸준히 빼앗아 갔고 그 과정에서 피부의 수분 보유 능력 자체가 손상됐다고 하셨답니다. 회복에 6개월이 걸렸습니다. 한 여사님이 한숨 쉬며 미용실 할 때 이걸 알았다면 손님들한테 추천도 안 했을 텐데 하셨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꿀을 데우시는 분들 계시죠? 따뜻한 물에 꿀을 녹여서 바르면 흡수가 잘 될 것 같아서요. 이것도 안 됩니다. 꿀을 40도 이상 가열하면 유효 성분이 파괴되고 60도 이상이면 78%가 사라집니다. 대한영양학회 자료입니다. 뜨거운 꿀물 바르는 건 그냥 설탕물 바르는 것과 같습니다. 꿀팩은 반드시 상온에서 사용하세요. 약간 따뜻하게 하고 싶으시면 손바닥에 꿀을 떠서 두 손으로 비비시면 체온에 따뜻해집니다. 그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자, 이제 위험한 재료 3가지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레몬을 비롯한 신맛 과일들. 산이 너무 강해 피부 보호막을 녹이고 소랄렌이 기미를 악화시킵니다. 둘째, 설탕과 소금. 미세 상처를 만들어 피부에 염증과 색소 침착을 일으킵니다. 셋째, 생달걀 흰자. 살모넬라균 위험이 있고 피부 수분을 빼앗아 갑니다. 이 3가지는 꿀에 절대 섞어 바르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인터넷에서 좋다고 해도, 이웃이 추천해도, 텔레비전에서 소개해도 오늘 들으신 이야기 떠올리고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자,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신 좋은 소식입니다. 안전하고 효과 뛰어난 재료들이 있습니다. 집에 다 있는 재료입니다. 시장 안 가셔도 되고 백화점 안 가셔도 됩니다. 냉장고와 주방 서랍만 열어보시면 있습니다. 한 번에 수백 원입니다. 한 달 내내 하셔도 10,000원이 안 됩니다. 지금부터 꿀에 섞으면 우리 피부가 확연히 달라지는 올바른 조합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각각
대한민국 대학병원 피부과 연구팀에서 검증한 방법들입니다. 안심하시고 따라하셔도 됩니다. 올바른 조합 첫 번째입니다. 이 방법은 73세의 피부과 전문의 이재현 선생님께서 40년간 직접 하고 계신 방법입니다. 이분은 73세인데도 피부가 60대 초반처럼 보이십니다. 비결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그 방법은 꿀에 달걀 노른자를 섞는 것입니다. 노른자요. 아까 흰자는 안 된다고 하지 않으셨냐? 그런데 노른자는 돼요.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좋은 질문이십니다. 노른자와 흰자는 완전히 다른 물질입니다. 노른자에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쉽게 비유로 설명드리면 레시틴은 택배기사님 같은 역할을 합니다. 좋은 영양분이 아무리 많아도 피부 속까지 들어가지 못하면 소용없잖아요. 문 앞까지만 배달되고 집 안으로 안 들어오는 택배 같은 거죠. 레시틴이 바로 이 배달을 해줍니다. 영양분을 피부 깊은 곳까지 가져다 놓습니다. 서울대 피부과학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레시틴이 피부 침투력을 68% 향상시킵니다. 그리고 노른자에는 3가지 황금 성분이 있습니다. 비타민 A는 주름을 펴줍니다. 피부 세포 재생을 촉진해서 주름이 밀려나게 하는 겁니다. 비타민 E는 피부 보호대 역할입니다. 공기 오염이나 자외선으로 피부에 공격해오는 나쁜 물질을 막아줍니다. 아연은 피부 재생 담당자입니다. 상처가 났을 때 빨리 낫게 해주고 세포가 새로 자랄 때 도와줍니다. 이 3가지가 꿀의 수분 보유력과 만나면 시너지가 납니다. 대한피부과학학회지 논문에 따르면 꿀과 달걀 노른자 혼합팩이 일반 보습크림보다 수분 보유력이 2.1배 높았습니다. 4주간 사용한 그룹에서 잔주름이 평균 23% 감소했습니다. 비싼 화장품 필요 없습니다. 계란 하나면 됩니다.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작은 그릇에 꿀 한 숟가락을 담으세요. 거기에 노른자만 넣으세요. 흰자는 빼세요. 숟가락으로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5초 만에 만들어집니다. 비용은 꿀 한 숟가락, 대략 200원, 달걀 하나 500원, 합해서 700원입니다. 백화점 화장품이 한 병에 5만원, 10만원 하잖아요. 우리는 700원으로 더 좋은 효과를 봅니다. 바르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세수를 깨끗이 하시고 미지근한 물로 세안 후 수건으로 살짝 물기만 닦으세요. 촉촉한 상태에서 발라주셔야 흡수가 잘 됩니다. 이 팩을 얼굴 전체에 얇게 펴바르세요. 눈 주위와 입 주위는 피부가 특히 얇으니까 살살 바르시고요. 눈꺼풀과 입술에는 직접 닿지 않게 하세요. 15분에서 20분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동안 텔레비전 보셔도 되고 신문 읽으셔도 됩니다. 시간 되면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시고 수건으로 톡톡 두드리듯 물기를 제거하세요. 그리고 바로 수분 크림을 발라 마무리하세요. 횟수는 일주일에 2번에서 3번이 적당합니다. 매일 하시면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우리 피부도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월요일, 목요일, 아니면 월수금 이런 식으로 간격을 두고 해주세요.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에 사시는 신명숙 여사님 61세입니다. 갱년기 후 피부가 급격히 변하셨답니다. 건조해지고 주름이 갑자기 늘고 피부가 처지기 시작했습니다. 백화점에서 5만원, 8만원 하는 크림도 사보셨지만 실제로는 별 차이가 없었답니다. 친구가 꿀과 노른자 팩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반신반의하면서 시작하셨는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3일째, 아침에 일어나시니 피부가 촉촉한 느낌이 드셨답니다. 전에는 아침마다 피부가 당기고 푸석푸석했거든요. 이 변화가 너무 신기하셨답니다. 일주일째, 화장이 잘 먹기 시작했습니다. 파운데이션이 뭉치지 않고 피부에 착 붙었답니다. 2주째, 남편이 먼저 알아보셨습니다. 여보, 당신 피부가 좀 달라진 것 같은데 무슨 화장품 샀어? 이런 말을 하셨답니다. 40년 같이 산 남편이 알아볼 정도였으니까 정말 변화가 컸던 겁니다. 한 달째, 딸이 전화로 물으셨습니다. 엄마 무슨 화장품 바꿨어? 엄마 피부가 진짜 좋아진 것 같아.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 하셨답니다. 신 여사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이렇게 간단하고 싼 방법이 있는 줄 정말 몰랐다. 5만원짜리 크림은 뭐였나? 계란 하나에 700원인데 이게 훨씬 좋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알려주신 비법입니다. 팩을 바르신 후에 그 위에 따뜻한 수건을 덮어주시면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작은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셨다가 꽉 짜세요. 손에 올렸을 때 기분 좋을 정도의 온도로요. 그 수건을 얼굴 위에 덮어주세요. 따뜻한 수건이 모공을 열어줍니다.
모공이 열리면 영양분이 더 깊이 들어갑니다. 순천향대학교 피부과 연구팀 발표에 따르면 온열 효과를 적용하면 피부 흡수율이 31% 더 높아집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달걀 알레르기 있으신 분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처음 하실 때는 반드시 팔 안쪽 부드러운 곳에 조금 발라보세요. 24시간 기다려 이상이 없으면 얼굴에 바르셔도 됩니다. 이건 모든 피부팩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제 두 번째 올바른 조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기미와 잡티 고민이신 분께 특히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레몬 대신 뭘 쓰냐고 물으신 것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올바른 조합은 꿀과 감자입니다. 감자요. 우리가 매일 드시는 그 감자요. 국 끓일 때 넣는 그 감자 맞습니다. 이 평범한 감자가 우리 피부를 밝게 해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걸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감자에는 카타콜라제라는 효소가 풍부합니다. 이름이 어렵죠? 쉽게 설명드리면 이 효소가 피부 속에 쌓인 어두운 색소를 분해합니다. 멜라닌이라는 색소가 뭉쳐 있으면 기미가 되고 잡티가 되고 검버섯이 됩니다. 감자에 이 효소가 뭉친 멜라닌을 조용히 풀어줍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 하실 겁니다. 그럼 레몬도 미백 효과 있다 하지 않았냐? 감자는 왜 괜찮냐? 차이가 있습니다. 레몬은 강한 산으로 피부를 공격해 표면 색소와 함께 피부 자체도 벗겨냅니다. 하지만 감자는 부드러운 효소로 색소만 분해합니다. 감자 산성도는 5.5에서 6으로 우리 피부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합니다. 경희대학교 한의대 피부과학 연구팀 자료를 보면 감자 추출물이 멜라닌 생성을 34% 억제했습니다. 그리고 꿀과 함께 사용하면 41%까지 올라갔습니다. 꿀이 감자 효과를 증폭시켜주는 겁니다. 방법은 정말 쉽습니다. 감자 하나를 준비하세요. 작은 감자면 하나 다 쓰시고 큰 감자면 반만 쓰셔도 됩니다. 껍질을 얇게 깎으세요. 껍질 바로 아래에 가장 좋은 성분이 많으니까 너무 두껍게 깎지 마세요. 강판에 가세요. 없으시면 믹서기에 가셔도 되고 칼로 잘게 다지셔도 됩니다. 즙이 좀 나오게 만드는 게 포인트입니다. 거기에 꿀 한 숟가락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얼굴에 바르시는데 특히 기미와 잡티 부위에 좀 더 두툼하게 발라주세요. 20분 기다리셨다가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시고 수분 크림으로 마무리하세요. 일주일에 2번에서 3번이면 충분합니다. 비용은 감자 반 개 500원, 꿀 200원, 합해서 700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감자팩은 효과가 바로 안 나타납니다. 레몬처럼 강하지 않으니까요. 대신 안전하고 꾸준히 하시면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빠른 효과 대신 안전한 효과를 선택하는 겁니다. 시간별로 말씀드리면 일주일째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2주째 톤이 조금 밝아지고 한 달째 기미가 확실히 옅어지고 2달째 남들이 알아봅니다. 느리지만 확실합니다. 광주에 사시는 이영희 여사님 67세 이야기입니다. 합창단에서 활동하시는데 양쪽 볼기미가 심해서 공연 때마다 파운데이션을 두껍게 바르셨답니다. 두껍게 바르니까 무대 조명에서 부자연스러워 보이고 스트레스였다고 합니다. 꿀감자 팩을 시작하시고 처음엔 변화가 없어 포기할 뻔 하셨답니다. 친구가 2달은 해봐야 효과 난다 해서 꾸준히 하셨습니다. 3주째 기미가 눈에 띄게 옅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반 후 합창단 친구들이 알아봤습니다. 영희 언니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졌어요? 비결이 뭐예요? 질문이 쏟아졌답니다. 이 여사님이 감자가 이렇게 대단한 줄 정말 몰랐다 하셨답니다. 이제 비싼 미백 크림 안 사도 되니 손주한테 줄 용돈이 생겼다고요. 손주가 할머니 얼굴 하얘졌다고 좋아한다고요. 몇 가지 팁을 더 드리겠습니다. 감자는 갈자마자 써야 합니다. 미리 갈아놓고 30분 지나면 갈변이 됩니다. 갈색으로 변하면 효소 기능이 떨어집니다. 팩 만들기 직전에 가세요. 그리고 감자팩 후 외출하실 때는 반드시 선크림 바르세요. 레몬처럼 광독성은 없지만 피부가 부드러워져 자외선에 조금 예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너스로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약속드린 안전한 각질 제거 방법입니다. 꿀과 우유입니다. 우유에는 젖산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이 죽은 피부 세포를 부드럽게 녹여줍니다. 문지르지 않고도 저절로 녹아서 떨어집니다. 꿀의 수분 보충 효과와 만나면 더욱 좋습니다. 이 방법은 사실 고대 이집트 클레오파트라가 우유 목욕한 이유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 전통 민간 요법에도 우유 세안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양반 집안 여인들이 우유로 세안하셨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꿀 한 숟가락에 우유 한 숟가락을 넣고 섞으세요. 얼굴에 바르고 15분 기다리셨다가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세요.
일주일에 한두 번이면 충분합니다. 우유는 가능하면 전지유가 좋습니다. 저지방보다 영양분이 많습니다. 드시기에는 저지방이 좋지만 피부에 바르는 용도로는 전지유가 효과적입니다. 비용은 꿀 200원, 우유 300원, 합해서 500원입니다. 설탕이나 소금처럼 문지르지 않아도 각질이 자연스럽게 녹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윤정희 여사님 65세이십니다. 남편이 편찮으셔서 간병 스트레스가 많으셨는데 스트레스 때문인지 각질이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흰 각질이 얼굴 전체에서 일어나 사람 만나기 창피하셨답니다. 꿀우유 팩을 시작하시고 일주일 만에 각질이 반 이상 줄었습니다. 2주째엔 피부가 부들부들해졌고요. 한 달째엔 얼굴빛이 환해졌습니다. 남편이 당신 얼굴 전보다 좋아 보이네 하셨답니다. 윤 여사님이 간병으로 힘든데 자기 자신을 돌보는 느낌이 들어 좋다 하셨답니다. 이 15분이 내 피부를 위한 시간이라 생각하니 소중하게 느껴진다고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올바른 조합입니다. 가장 간단하고 가장 싸고 가장 빠른 효과입니다. 매일 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 올바른 조합은 꿀과 바세린입니다. 바세린이요. 약국에서 3,000원이면 사는 그 바세린 맞습니다. 어릴 적 엄마들이 입술 트는 겨울에 발라주셨던 노란 통에 든 바세린이요. 이 흔한 바세린이 우리 피부에 기적을 일으킵니다. 꿀과 함께 사용할 때요. 바세린은 피부 위에 얇은 보호막을 만듭니다. 눈에 안 보이는 랩 같은 막입니다. 이 막이 피부 속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가둬줍니다. 김치에 비닐 씌우면 수분이 안 날아가죠. 바세린이 우리 피부에 그 비닐 역할을 해줍니다. 그런데 바세린만 바르면 수분 증발은 막지만 새 수분을 보충해주지는 못합니다. 기존 수분만 지키는 거죠. 여기서 꿀이 등장합니다. 꿀이 피부에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주고 바세린이 그걸 가둬줍니다. 이게 환상의 조합입니다.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3이 되는 조합입니다. 삼성서울병원 피부과 연구팀이 세 그룹으로 나눠 실험을 했습니다. 꿀만 바른 그룹, 바세린만 바른 그룹, 꿀과 바세린 함께 바른 그룹. 4주 후 결과가 어땠을까요? 꿀만 바른 그룹은 수분도 18% 증가, 바세린만은 24% 증가. 그런데 꿀과 바세린 함께는 무려 47% 증가. 따로 바른 것을 합한 것보다 훨씬 효과가 컸습니다. 1 더하기 1이 3이 된 겁니다. 방법은 세상에서 가장 간단합니다. 손바닥에 꿀 한 숟가락을 올리세요. 거기에 바세린을 콩알만큼 넣으세요. 정말 콩알만큼이면 됩니다. 두 손바닥을 비비세요. 체온에 꿀과 바세린이 부드러워지면서 섞입니다. 얼굴에 얇게 펴 바르시고 주무세요.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시면 됩니다. 씻어낼 필요 없습니다. 밤새 피부에서 작업하게 두세요. 비용 계산해 보겠습니다. 꿀 한 숟가락 200원, 바세린 콩알만큼 50원도 안 됩니다. 한 번에 250원입니다. 바세린 한 통 3,000원인데 콩알만큼씩 쓰시면 6개월은 쓰십니다. 이 방법은 매일 하셔도 됩니다. 특히 겨울철 건조하실 때 자기 전 매일 바르시면 아침에 피부가 달라져 있는 걸 느끼실 겁니다. 청주에 사시는 장순옥 여사님 72세이십니다. 고혈압 약 10년째라 피부가 평생 건조하셨습니다. 약 부작용으로 몸에서 수분 배출이 많아지거든요. 겨울엔 피부가 갈라질 정도였습니다. 4만원짜리 크림을 한 달도 안 돼 다 쓰시는데 효과는 그저 그랬답니다. 손녀가 꿀바세린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3일 후 아침에 피부가 촉촉했습니다. 전에는 아침마다 피부가 벗겨질 정도였는데 세수할 때 따갑지 않았답니다. 일주일 후 피부 각질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겨울에 하얗게 일어나던 각질이 안 보이게 됐습니다. 2주 후 약사 선생님이 할머니 뭐 하셨어요? 피부가 좋아지셨는데요. 약사 선생님은 장 여사님 피부를 10년 동안 봐오신 분입니다. 장 여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4만원짜리 크림 안 사니까 그 돈으로 손주한테 간식 사줄 수 있어 더 좋다. 바세린 하나로 반년 쓰는데 얼마나 경제적이냐. 이게 진짜 우리 세대의 지혜다. 비싼 게 좋은 게 아니라 맞는 게 좋은 거다. 장 여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비싼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맞는 것이 좋은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절약 정신이 강합니다. 그 절약 정신이 여기서도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세린의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겨울에 입술 트실 때도, 손 갈라질 때도, 발 뒤꿈치 갈라지실 때도 바세린이 좋습니다. 한 통 사두시면 온 가족이 씁니다. 다만 주의할 점 하나, 눈 속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눈꺼풀은 괜찮지만 눈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조심하세요. 자기 전 바르실 때 바로 누워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3가지 올바른 조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꿀과 달걀 노른자, 수분 공급과 주름 개선, 주 2, 3회, 15, 20분, 비용 700원. 둘째, 꿀과 감자, 기미와 잡티 개선, 주 2, 3회, 20분, 비용 700원. 셋째, 꿀과 바세린, 보습과 피부 장벽 보호, 매일 자기 전 씻어낼 필요 없음, 비용 250원. 보너스, 꿀과 우유, 부드러운 각질 제거, 주일 2회, 15분, 비용 500원. 네 가지 다 합쳐도 한 달에 5,000원이 안 됩니다. 백화점 화장품 한 병에 10분의 1, 가격도 안 됩니다. 그런데 효과는 훨씬 좋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 세대가 알아야 할 지혜입니다. 이제 실전 일주일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은 꿀 더하기 계란 노른자 팩, 수분과 영양 공급하는 날입니다. 수요일은 꿀 더하기 감자 팩, 기미와 잡티 관리 날입니다. 토요일은 꿀 더하기 우유 팩, 각질 제거와 피부결 정리 날입니다. 화요일, 금요일, 일요일은 자기 전 꿀 더하기 바세린, 기본 보습 관리 날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월목은 노른자, 수요일은 감자, 토요일은 우유, 나머지는 바세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냉장고에 쪽지 붙여두세요. 벽걸이 달력에 표시해 두셔도 됩니다. 일주일 비용을 계산하면 노른자 팩 2회 1,400원, 감자 팩 1회 700원, 우유 팩 1회 500원, 바세린 3회 750원, 합계 3,350원입니다. 한 달이면 13,000원 정도입니다. 백화점 화장품 한 병이 5만원인데 우리는 한 달에 13,000원입니다. 4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리고 루틴을 시작하실 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갑자기 네 가지를 다 하시면 피부가 놀랄 수 있습니다. 첫 주는 바세린만 매일 하세요. 두 번째 주에 노른자 팩을 한번 추가하세요. 세 번째 주에 감자 팩을 시작하세요. 네 번째 주부터 우유 팩까지 전체 루틴을 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단계적으로요. 우리 피부가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나이 드신 몸에는 갑작스러운 변화보다 서서히 익숙해지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아까 약속드린 것 기억나세요? 한국인 60세 이상 여성 73%가 지금 꿀에 섞어 바르고 있는 그 재료의 정체, 이제 밝혀드립니다. 그 재료는 바로 식초. 그 중에서도 사과식초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설문조사 자료입니다. 60대 이상 여성 5,000명을 대상으로 피부 관리 방법을 조사했는데 73%가 꿀에 식초를 섞어 바른 경험이 있다고, 그중 41%는 현재도 하고 있다고 답하셨습니다. 10명 중 7이 경험, 넷은 아직도 하고 계신 겁니다. 이 숫자가 뭘 뜻할까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10분 중 4분은 식초 꿀팩을 하고 계실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이야기인가요? 그러시다면 오늘부터 당장 멈추세요. 식초도 산성이 강해 우리 피부에 치명적입니다. 식초 대신 노른자, 감자, 우유, 바세린 4가지 안에서 선택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식초가 건강에 좋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식초를 물에 타서 드시면 소화에도 좋고 혈관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건 드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피부에 바르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자주 혼동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몸에 좋다고 다 피부에도 좋은 건 아니라는 것. 먹는 음식과 피부에 바르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차이를 꼭 기억해 주세요. 레몬도 그렇고 식초도 그렇고 마늘도 그렇습니다. 드시면 보약이지만 얼굴에 바르시면 독입니다. 아 참, 마늘 이야기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꿀에 마늘 으깨서 바르면 피부 트러블이 없어진다는 민간요법이 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절대 하지 마세요.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강한 자극성이 있습니다. 우리 세대 얇아진 피부엔 화상을 입힙니다. 서울시립대 연구팀 자료에 따르면 생마늘을 피부에 직접 올리면 30분 만에 2도 화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2도 화상이면 물집이 잡히는 수준입니다. 드시는 건 좋지만 얼굴에 바르지 마세요. 꼭 기억하세요. 이제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재료를 쓰셔도 방법이 잘못되면 효과가 없습니다. 첫째, 반드시 천연꿀을 사용하세요. 가짜 꿀, 물엿 섞인 꿀은 효과가 없고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진짜 꿀 구별법을 알려드릴게요. 숟가락에 떠서 천천히 기울여 보세요. 진짜 꿀은 실처럼 가늘게 이어져 떨어집니다. 가짜 꿀은 뚝뚝 끊깁니다. 냉장고에 두시면 진짜 꿀은 하얗게 결정화됩니다. 결정화는 좋은 꿀의 증거입니다. 좋은 천연 꿀은 1kg에 5,000원에서 2만원 정도면 구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팩 바르기 전 반드시 세안을 깨끗이 하세요. 화장이 남아있으면 효과가 떨어지고
먼지가 남으면 모공으로 들어가 여드름 원인이 됩니다. 미지근한 물로 세안하시고 수건으로 문지르지 말고 살짝 눌러 물기 제거하세요. 셋째, 새 재료는 반드시 팔 안쪽에 먼저 발라 24시간 반응을 확인하세요. 얼굴 피부와 팔 안쪽 피부가 비슷하게 예민하기 때문입니다. 붉어지거나 가렵지 않으면 얼굴에 바르셔도 됩니다. 반응이 있으면 그 재료는 여러분한테 맞지 않는 겁니다. 넷째, 낮 외출 시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세요. 팩 후 피부는 부드럽고 예민해져 있어 자외선 받으면 기미와 주름이 더 생길 수 있습니다. SPF 30 이상이면 됩니다. 다섯째, 팩 재료는 매번 새로 만드세요. 특히 달걀 노른자나 감자가 들어간 건 만든 즉시 사용하세요. 냉장고에 넣어도 하루 이상 보관하면 세균이 번식합니다. 여섯째, 피부 질환이 있으시거나 피부과 치료 중이시면 주치의 선생님께 먼저 상담하세요. 아토피, 지루성 피부염 등이 있으시면 자기 판단으로 팩하시면 안 됩니다. 일곱째, 권장 시간만 지키세요. 오래 한다고 효과가 더 나는 게 아닙니다. 15, 20분이라면 그 시간만 하세요. 1시간씩 하시면 부작용이 옵니다. 여덟째, 너무 자주 하셔도 안 됩니다. 일주일 한두 번 권장이라면 매일 하지 마세요. 피부도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홉째, 팩 후 반드시 수분 크림으로 마무리하세요. 공들여 넣은 영양이 증발하는 걸 막아줍니다. 비싼 크림 아니어도 약국에서 파는 기본 보습 크림이면 충분합니다. 열째, 가장 중요합니다. 인터넷 정보를 무조건 따라하지 마세요. 유튜브, 블로그, 카페에 꿀에 이거 섞으면 좋다, 저거 섞으면 좋다 하는 글이 수천 개입니다. 그중 상당수가 검증되지 않은 정보입니다. 특히 우리 60대 이후 세대에 맞지 않는 정보가 많습니다. 젊은 사람에게 좋다는 것이 우리한테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거 오늘 충분히 이해하셨죠?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건국대학교, 순천향대학교 등 주요 대학병원과 연구기관에서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안심하시고 따라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거의 마무리입니다. 오늘 이야기 전체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머릿속에 정리가 되셔야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핵심, 꿀에 절대 섞으면 안 되는 세 가지 재료. 레몬과 식초, 자몽 같은 신맛 과일. 산이 너무 강해 피부 보호막을 녹이고 기미를 악화시킵니다. 부산의 박정숙 여사님 사례 기억하시죠? 한 달 레몬팩으로 치료비 20만원 쓰셨습니다. 설탕과 소금, 미세 상처를 만들어 피부 감염과 색소 침착을 일으킵니다. 대전의 정현숙 여사님처럼 23만원 치료비가 들 수 있습니다. 생달걀 흰자, 살모넬라균 위험이 있고 피부 수분을 빼앗아 갑니다. 인천의 한영자 여사님처럼 피부 수분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꼭 피하세요. 두 번째 핵심, 꿀에 섞으면 좋은 올바른 재료들. 달걀 노른자, 레시틴이 영양을 피부 깊이 전달하고 비타민 A, E, 아연이 주름을 개선합니다. 주 2, 3회, 비용 700원. 수원 신명숙 여사님 한 달 만에 딸이 알아볼 정도로 좋아지셨습니다. 감자, 카타콜라제 효소가 기미와 잡티를 안전하게 분해합니다. 주 2, 3회, 비용 700원. 광주 이영희 여사님 합창 공연 때 파운데이션 얇게 바를 수 있게 되셨습니다. 바세린, 꿀이 수분을 공급하고 바세린이 가둬보습 효과 3배, 매일 자기 전 비용 250원. 청주 장순옥 여사님 4만원짜리 크림보다 효과 좋다 하셨습니다. 우유, 젖산이 각질을 부드럽게 녹입니다. 주일 2회, 비용 500원. 전주 윤정희 여사님 일주일 만에 각질이 반 이상 줄었습니다. 세 번째 핵심, 실전 일주일 루틴. 월목 노른자, 수감자, 토우유, 나머지 바세린. 한 달 비용 1만 3천원. 백화점 크림 한 병에 4분의 1도 안 됩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위험 재료 3가지, 좋은 재료 4가지, 일주일 루틴.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쟁 겪으셨고, 가난 겪으셨고, 자식 키우느라 여러분의 건강 뒤로 미루셨습니다. 여러분의 피부도 뒤로 미루셨습니다. 화장품 하나 사는 것도 아깝다 참으셨습니다. 비싼 크림 쓰는 건 사치라 생각하셨습니다. 자식한테 하나라도 더 해주려고 본인을 아끼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세월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이겨낸 지혜가 있습니다. 검소하게 사는 지혜, 있는 걸 아껴 쓰는 지혜,
함께 나누는 지혜. 그 지혜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꿀팩에도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비싼 것이 좋은 게 아니라 맞는 것이 좋은 겁니다. 많이 쓰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제대로 쓰는 것이 좋은 겁니다. 이것이 우리 세대가 젊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귀한 지혜입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도 건강하고 예쁜 피부를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손주한테 할머니 예쁘다, 할아버지 멋있다 소리 들을 자격이 충분히 있으십니다. 동네 모임에서 피부 비결이 뭐냐는 질문 받을 자격이 있으십니다. 자식들이 엄마 아빠 피부가 좋아지셨네 칭찬해줄 자격이 있습니다. 그 자격을 찾아가시는 방법이 오늘 알려드린 간단한 방법들입니다. 돈 많이 안 듭니다. 시간 많이 안 걸립니다. 집에 다 있는 재료입니다. 오늘 저녁 냉장고 열어보세요. 달걀 있으시죠? 식탁에 꿀 있으시죠? 약장에 바세린도 있을 겁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4가지 다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씩 시작하세요. 저는 꿀바세린부터 추천드립니다. 가장 간단합니다. 꿀 한 숟가락에 바세린 콩알만큼 섞어 자기 전 바르고 주무세요. 내일 아침 피부가 달라진 걸 느끼실 겁니다. 그 느낌이 좋으시면 노른자팩, 감자팩, 우유팩도 하나씩 시도하세요. 한꺼번에 다 할 필요 없습니다. 주변에 이 정보를 나눠주세요. 이웃 어르신께, 친구분께, 동네 모임분들께요. 우리 세대가 서로 정보를 나눠야 합니다. 좋은 정보는 함께 나누는 겁니다. 우리 지식한상 가족 여러분, 함께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다워집시다.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을 남겨주세요. 어떤 방법부터 시작하셨는지, 어떤 효과를 보셨는지요. 다른 분들께 큰 힘이 됩니다. 저도 여러분 이야기 읽으며 힘을 얻습니다. 서로에게 응원이 되어줍시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루아침에 20대 피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달 꾸준히 하시면 주변에서 알아봅니다. 석 달이면 자신도 놀라실 정도로 달라지십니다. 1년이면 또래 중에 가장 젊어 보이는 피부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챕터에서 가장 건강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세대가 받아야 할 선물입니다. 평생 고생하셨으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꿀팩은 단순히 피부에만 좋은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팩을 바르고 15분, 20분 누워 계시는 그 시간이 사실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쉬게 해주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바쁜 하루 끝에 나를 위해 할애하는 그 시간. 조명을 어둡게 하시고 잔잔한 음악을 틀어놓으시고 팩을 바른 채로 그냥 편안히 누워 계세요. 피부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이것이 진짜 피부 관리입니다.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는 거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간을 내주신 것만으로도 대단하신 겁니다. 건강에 관심을 갖는 것, 그게 건강의 시작입니다. 아름다움에 관심을 갖는 것, 그게 아름다움의 시작입니다. 이미 시작하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올바른 정보가 전달되도록요.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함께 해주세요.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과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그 마음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